집에 오래된 물건 하나쯤은 다들 있으시죠? 손때 묻고 정이 들어서 버리지 못하는 가구 같은 거요. 저에게는 저희 집 별채에 사는 김 기사 부부가 딱 그런 존재였습니다. 김 기사는 남편의 운전기사로 20년, 그의 아내인 이모는 제 살림을 도와주는 가사 도우미로 20년, 강산이 2번 바뀌는 동안 그 부부는 우리 가족의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입 무겁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주제 파악을 잘해서 선을 넘지 않는 사람들. 저는 그들을 가족 같은 사람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같다는 말이 진짜로 피를 나눈 가족이 되었다는 뜻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주였습니다. 김 기사 부부에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첫째는 일찌감치 기술 배워서 독립해 나갔고 늦둥이 둘째 아들인 준수가 이번에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한다고 인사를 왔더군요. 사모님, 회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덕분에 군생활 무사히 마쳤습니다. 현관에 들어선 준수를 보는데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2년 전 입대할 때만 해도 빡빡 깎은 머리에 앳된 얼굴이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젖살이 빠지고 제법 사내티가 나는 슈트를 입혀놓으니 누군가가 겹쳐 보이는 겁니다. 쌍꺼풀 없는 긴 눈매, 웃을 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버릇, 그리고 무엇보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 제 남편의 젊은 시절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그래. 준수 왔구나. 아주 늠름해졌어. 사나이가 다 됐네. 남편이 신문을 접고 흐뭇하게 웃으며 준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투샷, 나란히 서 있는 그 모습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김 기사는 키가 작고 통통한 체형입니다. 이모는 눈이 크고 동글동글한 인상이고요. 그런데 준수는 키가 180이 넘고 호리호리합니다. 제 남편처럼요. 에이, 설마. 우연이겠지. 같이 오래 살면 닮는다잖아.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불길한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라는 놈은 한번 싹 트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 법이죠. 그날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남편이 기분이 좋다며 김 기사 가족을 본체 식탁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준수 제대 기념인데 같이 밥이나 먹지. 김 기사, 이리 와서 앉아. 저는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폭탄 발언을 하더군요. 준수야, 너 복학하면 등록금 걱정은 하지 마라. 내가 장학금으로 전액 지원해 줄 테니까. 그리고 유학 가고 싶으면 말해. 미국이든 영국이든 내가 다 대주마. 김 기사 부부는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이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남편은 철두철미한 사업가입니다. 10원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딸아이 유학 보낼 때도 여자가 무슨 유학이냐, 가서 돈만 쓰고 온다며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운전기사 아들에게 유학까지? 단순히 충성스러운 직원에 대한 보상치고는 너무 과하지 않나요? 식사가 끝나고 다과 시간. 준수가 과일을 집어먹는데 저는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사과 알레르기. 제 남편은 사과를 못 먹습니다. 입술이 붓고 간지러워서요. 그런데 준수가 배를 집으려다 멈칫하더니 말하더군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당황했는지 헛기침을 하더군요. 흐흠, 그래? 허허, 나랑 체질도 비슷하구나. 신기하네. 신기하다고요? 아니요. 이건 유전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고 이모를 쳐다봤습니다.
이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죄인처럼 앉아 있더군요. 김 기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로 허허실실 웃고만 있고요. 그날 밤 저는 잠든 남편 몰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의 가계부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준수가 태어난 해 2006년, 2005년 여름 저는 친정아버지가 쓰러지셔서 2달 가까이 친정에 머물렀습니다. 집에는 남편 혼자 있었죠. 그리고 김 기사는 그때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즉, 이 넓은 저택에 남편과 가정부였던 이모, 단둘이 있었던 시간이 한 달이 넘었다는 겁니다. 일기장 속의 날짜들을 맞춰보던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수의 생일, 역산해 보면 정확히 그 시기와 겹칩니다. 20년 동안 내 집 별채에서 내 남편의 밥을 해주던 여자가 내 남편의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었다? 그리고 내 남편은 그 아이가 자기 핏줄인 걸 알고 운전기사 아들이라는 명목으로 몰래 키워주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이건 제 인생을, 제 가정을 통째로 기만하고 조롱한 사기극입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두운 마당 건너편 불 켜진 별채의 창문이 보였습니다. 거기서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제 남편이 준 장학금 덕분에 행복해하는 그들의 웃음소리. 그 속에 제 남편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내 집 마당에 뻐꾸기가 알을 낳아놓고 20년 동안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인해야겠습니다. 심증은 확실하니 물증을 잡아야죠. 내일 아침 김 기사 부부가 장 보러 나간 사이 별채를 뒤질 겁니다. 그리고 준수의 머리카락이든 칫솔이든 가져와서 남편 것과 대조해 볼 겁니다. 만약 정말로 준수가 남편의 아들이라면 저는 이 집안을 피바다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년의 충성? 웃기지 마세요. 그건 20년의 기만이었습니다. 어젯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지난 20년의 세월이 비디오 테이프처럼 되감기고 있었거든요. 생각해보면 이상했습니다. 제 남편은 무뚝뚝하고 권위적인 사람입니다. 저한테는 밥 먹었냐, 자자, 이 두 마디가 전부인 사람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별채에 사는 이모한테는 달랐습니다. 이모, 오늘 국이 참 시원하네. 역시 이모 손맛은 못 당해. 김 기사는 좋겠어. 이런 와이프가 내조를 잘해주니까. 그냥 아랫사람 칭찬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그 둘 사이에는 제가 끼어들 수 없는 공기 같은 게 있었습니다. 선을 넘지는 않는데 눈빛이 끈적하달까?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가장 먼저 마중 나오는 사람도 저보다는 이모일 때가 많았죠. 회장님 오셨어요? 오늘 많이 피곤하시죠? 하며 웃옷을 받아주는 그 자연스러움. 마치 그 여자가 진짜 안주인이고 저는 그냥 서류상의 아내가 된 기분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나무랐죠. 내가 예민한 거야. 20년을 같이 살았으니 가족 같은 거지. 라고요. 그리고 가장 이해가 안 갔던 것은 저희 시댁은 대대로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집안입니다. 제가 딸만 둘을 낳았을 때 시어머니는 대놓고 혀를 차셨죠. 저도 죄인이 된 기분이라 셋째를 가져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의외로 태연했습니다. 여보, 됐어. 요즘 세상에 아들이 무슨 소용이야. 딸들이 최고지. 당신 몸 상해. 그만 낳자. 저는 그 말이 저를 아껴서 하는 말인 줄 알고 밤마다 감동해서 울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 제가 미쳤지. 제가 바보 천치였지. 그건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여유였던 겁니다.
이미 자기 핏줄, 자기 성을 이을 아들이 바로 코앞 별채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굳이 저를 통해 아들을 또 낳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아침 김 기사 부부가 장을 보러 마트로 떠나는 걸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마스터키를 들고 별채로 향했습니다. 금지된 구역. 20년 동안 제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던 그들의 공간. 문을 열자 훅 하고 끼쳐오는 냄새. 익숙한 섬유유연제 냄새였습니다. 제 남편 옷에서 나는 것과 똑같은 향기. 이모가 남편 빨래를 전담했으니 당연한 거겠지만 그 냄새조차 역겹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준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남편이 사준 최신형 노트북, 그리고 벽에는 남편이 준 장학 증서가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 준수에게 남편의 필체, 우리 아들이라는 글자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칫솔 꽂이를 뒤졌습니다. 준수의 칫솔, 그리고 안방 화장실에서 가져온 남편의 머리카락. 이 두 가지를 비닐팩에 담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 기사, 이모, 그리고 가운데서 활짝 웃고 있는 준수. 사진 속 김 기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기 아들이 명문대에 복학하고 회장님한테 장학금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김 기사,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당신이 키운 그 아들이 당신이 20년 동안 모신 주인님의 씨앗이라는 걸. 김 기사의 해맑은 웃음이 너무 불쌍해서, 그리고 너무 멍청해 보여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속고 있는 사람은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일 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등기로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텅 빈 거실. 저는 가위로 봉투를 잘랐습니다. 종이를 꺼내는 그 짧은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검체 A부와 검체 B자, 친자관계 성립 99.9999%.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비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차분해지더군요. 99.9% 빼박이었습니다. 제 남편 정민수, 재직 가사 도우미 박영자. 두 사람은 제 눈을 피해 20년 동안 아들을 낳아 키웠고 제 운전기사 김철수를 뻐꾸기 둥지로 이용했습니다. 저와 김 기사 두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보로 만든 겁니다. 저는 결과지를 구겨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 회사로 쫓아가서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렇게 끝내기엔 제 20년이, 그리고 불쌍한 김 기사의 20년이 너무 억울하니까요. 이 복수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충격적인 진실을 저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집안의 또 다른 피해자, 아무것도 모르고 남의 자식을 제 자식인 줄 알고 키운 뻐꾸기 아빠 김 기사. 남편에게 지옥을 선물해 줄 때가 왔습니다. 여보, 그리고 이모, 행복했지? 두 집 살림하느라 스릴 넘치고 재밌었지?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날, 저는 당장이라도 별채로 달려가 불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제 남편 정 회장. 돈 하나는 썩어나가게 많은 사람입니다. 이 판을 엎어버리면 제 딸들은 불륜남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고 이혼 소송하며 진흙탕 싸움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감정의 계산기가 아니라 진짜 이익을 따지는 계산기를요. 그날 오후 저는 김 기사를 불렀습니다. 김 기사,
나랑 드라이브 좀 하지. 차는 두고 내 차로 갈 거야. 영문도 모르는 김 기사를 조수석에 태우고 저는 한강 둔치로 갔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걸 한참 바라보다가 품에서 구겨진 봉투 하나를 꺼내 김 기사 무릎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가 사모님? 읽어봐. 내가 20년 동안 키운 내 아들 준수 성적표야. 김 기사는 봉투를 뜯고 종이를 꺼냈습니다. 친자관계 불성립. 그리고 그 밑에 비교 검체 정민수 제 남편. 김 기사의 손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이게 사모님? 이게 무슨... 놀랐지? 나도 놀랐어. 내 남편이랑 자네 와이프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더라. 20년을 우리 둘을 바보로 만들었어. 김 기사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려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가 아내를 죽이러 갈 기세였죠. 저는 차 문을 잠그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아. 가서 죽이면 뭐 할 건데? 살인자 될 거야? 감옥 갈 거야? 그럼 자네 큰아들은? 준수는? 그럼 어떡합니까?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풉니까? 제가 20년을 개처럼 일하면서 그 여자를 믿고... 김 기사가 핸들에 머리를 박고 통곡했습니다. 그 굵은 눈물이 제 마음을 후벼 팠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 기사, 잘 들어. 지금 가서 난리치면 우린 그냥 불쌍한 피해자 2로 끝나는 거야. 남편은 돈으로 로펌 써서 빠져나갈 거고 자네 와이프는 아들 핑계로 위자료 챙겨서 나가겠지. 억울하지 않아? 김 기사가 젖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말씀입니까? 돈을 받자. 아주 많이. 저는 김 기사에게 제 계획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명예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얻은 아들 준수를 끔찍하게 아끼죠. 이 비밀이 세상에 까발려지는 걸 가장 두려워할 겁니다. 김 기사, 자네 20년 동안 월급 얼마나 받았지? 그 돈으로 집 한 채 사기 힘들었잖아. 이번 기회에 자네 인생 보상받아. 자네 와이프가 저지른 죄가 내 남편한테 청구해. 나도 이혼 안 해. 아니 못해. 내 딸들 시집갈 때까진 쇼인도 부부로 살 거야. 대신 내 남편이 가진 재산 절반 그리고 회사 지분 다 내놔야 할 거야. 입 다물어주는 조건으로. 김 기사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신감과 슬픔이 가득했던 눈에 서늘한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죠. 그는 눈물을 쓱 닦더니 물었습니다. 얼마나 받아낼 수 있습니까? 자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만큼. 그리고 자네 와이프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해줄게. 준수는 자네가 원하면 자네 아들로 계속 살게 해주고 싫다면 저쪽으로 보내버려. 김 기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도 제 인생 보상받아야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와 김 기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에는 남편과 이모 그리고 준수가 하하호호 웃으며 저녁을 먹고 있더군요. 그 역겨운 평화. 저는 자리에 앉으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준수 유학 보내준다면서? 기왕이면 제일 비싼 데로 보내줘. 그리고 김 기사님도 고생하시는데 퇴직금 미리 좀 챙겨드려야지. 한 50억 정도. 남편이 먹던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뭐? 50억? 당신 미쳤어? 이모도 사색이 되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생긋 웃으며 품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김 기사는 옆에서 묵묵히 제 남편을 노려보고 있었고요. 왜? 당신 아들 키워준 양육비치고는 싼 거 아니야? 안 그래, 이모?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이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준수는 영문을 몰라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죠. 놀라지 마세요, 회장님. 우리 비즈니스 합시다. 이 종이 한 장 세상에 뿌려지면 회장님 주가 폭락하고 회장직 내려오셔야 할 텐데 50억이면 싸게 막는 거죠. 남편이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김 기사 계좌번호 불러. 그리고 변호사 불러서 재산 분할 각서 쓰고. 지금 당장. 남편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가진 게 많은 놈은 잃을 게 많아서 겁쟁이가 되는 법입니다. 그날 밤 우리 집 거실에서는 역사상 가장 조용하고 가장 비싼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 신뢰? 그딴 건 개나 주라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차가운 숫자로 적힌 잔액뿐입니다. 폭풍 같았던 협상이 끝나고 우리 집에는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김 기사는 제가 받아준 50억을 챙겨서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사모님, 덕분에 제 인생 찾으러 갑니다. 이 더러운 꼴도는 안 보고 살랍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 준수를 한번 쳐다보고는 씁쓸한 웃음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준수요? 자기 생부가 회장님이라는 걸 알게 되자 키워준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더군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 남편, 이모, 그리고 준수. 남편은 가진 재산의 절반을 저에게 떼어줬지만 표정은 오히려 밝아 보였습니다. 왜냐고요? 이제 당당하게 내 아들을 챙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남편에게는 믿는 구석, 아니 마지막 묘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경영권 승계였습니다. 여보, 어차피 당신도 알게 됐으니 말할게. 준수, 내 아들이야. 내가 이 녀석 호적에 올리고 내 후계자로 키울 거야. 당신 딸들은 경영에 관심 없잖아. 회사는 준수가 맡는 게 맞아. 남편은 준수를 데리고 회사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양복을 맞춰 입히고 임원 회의에 배석시키고 골프장에 데려가고 아주 신이 났더군요. 20년 동안 숨겨왔던 부성애가 폭발이라도 한 것처럼요. 준수야, 이게 다 내 것이다. 아빠가 닦아놓은 길, 내가 걷기만 하면 돼. 네, 아버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둘이서 부자의 정을 나누는 꼴을 보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모는 아들이 회장님 아들로 인정받았으니 자기가 안방마님이라도 된 줄 알고 거들먹거리고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바보들입니다. 제가 왜 이혼을 안 해줬을까요? 제가 왜 그 막대한 위자료 대신 회사 지분을 요구했을까요? 주주총회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의기양양하게 단상에 올랐습니다. 준수를 차기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였죠. 주주 여러분, 제 아들 정준수 군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우리 그룹을 이끌어갈 인재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승리감에 도취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맞지? 결국 회사는 내 아들 거야. 넌 돈이나 챙겨서 짜져 있어. 라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최대 주주로서 발언하겠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번 협상 때 남편이 저에게 넘긴 주식, 그리고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 거기에 딸들의 주식까지 합치면 제가 남편보다 지분이 많습니다. 정준수 이사의 선임을 동의합니다. 남편의 얼굴에 화색이 돌더군요. 하지만 제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전문 경영인 CEO 자격입니다. 오너 일가로서의 승계가 아닙니다. 정준수 씨는 앞으로 철저하게 실적에 따라 평가받을 것이며 실적 미달 시 언제든 해임될 수 있는 월급쟁이 사장임을 명시합니다. 뭐,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소리쳤지만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앞으로 회사의 모든 배당금은 최대 주주인 저와 제 딸들에게 우선 지급됩니다. 정준수 사장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세요. 그 돈으로 우리 딸들 유학비도 되고 내 쇼핑비도 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남편은 죽어라 아들을 가르쳐서 왕좌에 앉혔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제 딸들을 먹여 살릴 머슴을 앉힌 겁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준수는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낸 수익을 배다른 누나들과 계모인 저에게 바쳐야 합니다. 그게 그 아이가 감당해야 할 핏줄의 대가죠. 회의가 끝나고 사색이 된 남편과 준수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우아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왜요? 원하던 대로 아들한테 회사 물려줬잖아요. 부자가 나란히 앉아서 일도 하고 얼마나 좋아? 열심히 해보세요, 정 사장님. 아, 참고로 올해 목표 수익 달성 못하면 알지? 해고야. 저는 짐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텅 빈 별채가 보이더군요. 김 기사가 떠난 그 자리. 이제 거기엔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얻었다고 착각하겠지만 그는 결국 제 손바닥 아닙니다. 사랑하던 충복 김 기사는 돈을 챙겨 떠나서 새 인생을 즐기고 있고 저는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남편과 그 아들은 제 눈치를 보며 평생 일만 해야 하는 개미지옥에 빠진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설계한 피보다 진한 자본주의의 복수입니다. 돈과 권력으로 아주 우아하게 밟아주는 겁니다. 스방극장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